요즘은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이분법적 뇌발달 구조 측면에서 보면 상대방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공감하는 여자의 뇌가 있고, 그렇지 않고 상황을 자기 쪽에서만 해석하고 분석하는 남자의 뇌가 있다고 합니다. 2002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바론 코엔 박사는 임상 연구를 통해 자폐증 환자는 지나치게 남자 쪽으로 편향된 뇌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가설을 제기합니다. 이어진 연구에서 바론 코엔 박사팀은 엄마 뱃속에서 과량의 테스토스테론에 노출되면 아기는 자폐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발표합니다. 이러한 가설은 자폐증이 증가하는 현실에 비추어 일반인의 관심을 받기 충분했으며 또 논쟁거리도 제공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일반인에 비해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한 반면 패턴을 분석하는 체계와 능력이 우수한 경향을 보입니다. 진화적 관점에서 볼 때 수렵 채집 사회에서 남성은 대부분 수렵자의 역할을, 여성은 채집자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남성의 체계와 능력은 도구와 무기의 개발, 사냥, 먹잇감의 추적, 자원의 교역 등에서 중요했지만 공감 능력은 경쟁자가 제거되어야만 하는 환경이나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을 견뎌야만 하는 환경에서는 단점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환경에서 극단적 남성 뇌는 생존과 번식에 좀 더 유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며 이것이 자폐적 성향을 지닌 사람의 출현에 기여하였을 것입니다. 극단적 남성 뇌 가설은 자폐가 남성에서 더 많이 발견되는 이유와 인지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자폐 위험 변이들이 집단에 늘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폐인이며 동물행동학 분야의 교수로서 자폐증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주는 저서를 남긴 템플 그랜딘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약 자폐 위험 유전자들이 우리의 유전체 풀에서 사라졌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한 채 동굴에 3355 모여 잡담이나 하며 지내고 있을 것이다. 극단적 남성 뇌 가설을 내놓은 베런 코언 박사는 자폐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이유에선지 엄마 뱃속에서 높은 농도의 성호르몬, 특히 테스토스테론에 노출되었을 거라고 가정하였습니다. 과량의 테스토스테론은 유전적인 요소와 상호작용하여 발달하고 있는 뇌의 구조를 바꾸어 전형적인 자폐 증세를 나타나게 했다고 가정하였습니다. 다 근거가 있는 가정입니다. 태아의 뇌 발달에 테스토스테론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의 동영상에 적합한 부분만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배아 발달 과정에서 테스토스테론은 뇌의 성정체성을 심어주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는 쥐를 이용한 연구로 밝혀졌는데 본질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배아의 뇌는 암컷, 수컷 둘 중 어떤 뇌로든지 발달할 수 있습니다. 성호르몬 영향이 없는 조건에서 뇌는 디폴트로 여성화됩니다. 수컷 배아는 처음에는 디폴트로 암컷으로 발달 과정을 밟다가 나중 수컷으로 경로를 이탈합니다. 고안에서 만들어지는 테스토스테론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림은 여성 호르몬 에스트라디올로 쓰여져 있는데 이유인즉 테스토스테론이 뇌에서 에스트라디올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에스트라디올 영향 하에 뇌는 탈여성화되고 동시에 남성화됩니다. 사람도 그럴까요? 우리도 큰 틀에서 포유동물의 뇌발달 과정을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용체가 망가진 남자에서 성진과 성정체성에 이상이 생김을 보아 태아 시절 뇌의 남성화에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은 분명합니다. 사람에서도 테스토스테론이 뇌에서 에스트로겐으로 전환되어 남성화를 도모하지만 많은 부분은 테스토스테론 그 자체로도 남성화 두뇌 구조를 갖추게 합니다. 사람에서 뇌의 남성화는 보다 복잡하게 이루어집니다. 극단적 남성의 뇌 가설은 테스토스테론이 정상 수준을 넘게 되면 지나치게 남성으로 편향된 뇌를 가지며 결국 커서 자폐증을 앓게 된다는 것인데,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엄마 자궁 내 태아가 얼마나 많은 테스토스테론에 노출되었는지를 측정하여야 합니다. 엄마와 태아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실험이 가능할까요? 요즘은 어림없지만 2000년 초에는 가능했습니다. 베런 코언 박사 연구진은 인간 대상 실험 윤리를 준수하면서 500명이 넘는 임신모의 양수를 채취하여 테스토스테론 양을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엄마에게서 태어난 아기들의 인지, 언어, 행동 등 여러 뇌발달 특징들을 태어난 지 24시간 후부터 10살 정도까지 추적했습니다. 드디어 2009년 태아가 테스토스테론에 많이 노출되면 될수록 남자 두뇌의 전형적인 특징인 자폐성을 보이게 된다고 보고합니다. 참고로 이후 이런 종류의 인체 대상 실험은 허가를 얻어낼 수 없습니다.
유일무이한 실험 결과입니다. 이어서 연구진은 덴마크에서 1993년부터 1999년 사이에 출생한 자폐아 128명의 냉동 양수액을 구해 테스토스테론 양을 측정하였고 2015년 테스토스테론 노출 정도와 자폐증 발병과의 상관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베런 코언 박사의 연구는 과학계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많은 관심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극단의 남자 뇌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라는 교양서를 저술하였고 남자의 뇌는 여자의 사회적인 뇌에 대비하여 자폐뇌라는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가설을 지지하는 상황적 증거도 있지만 가설의 회의적인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가설을 지지하는 상황적 증거가 있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가임기 여성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내분비 질환으로 발병률은 약 5에서 10% 정도입니다. 난소에서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증가되어 월경불순, 무배란, 다모, 인슐린 저항성 등을 유발합니다. 자폐아를 낳을 확률이 높습니다. 임신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아지고 스트레스 상태의 엄마는 자폐아를 낳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꽤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가설에 회의적인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테스토스테론 포함 성호르몬이 어떻게 자폐를 유발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연구진은 분자생물학적인 방법으로 테스토스테론이 자폐 발병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뇌줄기 세포주를 이용하여 테스토스테론을 처리한 후에 발현이 증가되는 유전자 200개를 찾아냈습니다. 그 중에는 자폐증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전자들이 있었으나 뇌 기능 조절이 아닌 자폐아의 신체적인 변화에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자폐 위험 유전자들 중에서 프로모터 부위의 테스토스테론, 즉 안드로젠 호르몬 반응 부위인 ARE를 가진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테스토스테론이 자폐 발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다고 아니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질문 두 번째로는 태아의 테스토스테론 생산 증가를 유발하는 원인과 메커니즘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근본적인 것으로 자폐를 연구하는 과학자들 뿐 아니라 내분 비학 과학자들의 관심사입니다. 당연히 환경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의 합작일 겁니다. 자폐 발병 유전자들이 테스토스테론 생산 이상을 유발할 거라는 가정하에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아직까지 답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당연히 테스토스테론만이 자폐 뇌로의 구조 형성에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 발달은 태아 프로그래밍의 일환이며 후성 유전 효과와 연합하여 관련 유전자들의 발현과 쓰임새를 조절합니다. 엄마의 영양과 심리 상태, 감염, 환경 독소, 장내세균 등이 두뇌 회로망 발달에 있어서 공감하는 뇌에서 분석하는 뇌로 치우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폐는 질환으로 간주하지 않고 요즘의 경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IT 전문가를 포함 과학자나 예술인들에서 나타나는 4차원 괴짜들은 자폐 경향이 있습니다. 자폐의 증가는 우리 뇌의 진행형 진화 증거입니다. 현재 우리는 그 과정을 목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자폐화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